안녕하십니까. 비라티오 커피 컴퍼니의 바리스타 한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우유를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려서 오늘은 크림을 좀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요즘 카페에 가면은 크림이 올라가는 메뉴, 대표적으로 아인슈페너나 딸기라떼나 말차라떼 같은 거에도 크림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사용하는 크림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각 크림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물성 크림과 식물성 크림, 그리고 생크림과 휘핑크림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은 쉽게 접하지 않는 재료들이다 보니까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크림, 그리고 동물성 휘핑크림, 그리고 식물성 휘핑크림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생크림 같은 경우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100% 동물성 유크림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크림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맛이 제일 풍부합니다. 다른 게 들어가지 않고 100% 동물성 유크림만 들어가고 제조 일자로부터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소비를 하도록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때문에 가장 신선하고 맛이 좋은 편이라고 속하고 있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이걸로 무언가 크림을 휘핑을 치거나 어떤 거를 만들게 되면은 모양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금방 무너지거나 분리가 되는 현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반 휘핑크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물성 휘핑크림은 이 생크림에 유화제나 안정제 혹은 약간의 산도주려제 같은 게 소량 들어가 있는 거라 사실 맛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이 두 개를 먹었을 때 사실 되게 다르다고 느껴질 거예요. 이 친구는 지난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지만 살균을 하는 친구입니다. 보통 LTLT 살균이라고 하는 저온에서 조금 긴 시간 살균을 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멸균을 하게 돼요. 이 휘핑크림, 테트라팩 같은 데 들어있는 휘핑크림은 보통 멸균을 하게 되는데 멸균 과정은 보통 고온에서 단시간 멸균을 하면서 맛의 변화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멸균을 하는 과정 자체가 모든 포자가 사멸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유화제나 산도주려제나 안정제 같은 게 맛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균 방식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맛의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유통기한이 더 길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유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휘핑을 치거나 어떤 형태를 만들었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모양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맛은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것도 살균유와 멸균유에서도 그랬듯 취향이 나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맛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식품 첨가물이 사실 몸에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어느 정도 선입견이나 좀 꺼리끼만 느낌을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식물성 휘핑크림인데요. 이 식물성 휘핑크림 같은 경우는 약간 버터나 마가린 같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저렴한 식물성 유지에 가공을 통해서 이제 크림 형태로 만든 거고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읽어보면은 설탕, 유화제, 레시틴, 잔탄검, 합성향료, 혼합제제, 소금, 별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크림들보다는 아무래도 동물성에서 오는 그 맛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걸로 무언가를 만들게 될 경우 가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정말 짱짱하게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얘보다 얘가 저렴하고 얘보다 얘가 훨씬 저렴합니다. 때문에 많은 제빵사 분들이나 카페에서도 이것만 사용하거나 얘만 사용하기에는 유통기한이나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세 개를 나름의 노하우로 섞어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혹은 동물성끼리만 섞어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거기 앞에 38% 그거 뭐예요? 보시면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이 동물성 크림들 같은 경우는 38%라는 얘기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보통 이제 30%가 이상 넘어가는 크림들은 지방 성분이 많기 때문에 휘핑을 쳤을 때 모양이 좀 더 잘 잡히게 되는 편입니다. 휘핑의 원리 자체가 지방 성분들이 유화된 상태에서 좀 깨지면서 서로 응집하면서 이런 모양을 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지방 함량이 높은 애들이 조금 더 휘핑크림 형태로 잘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30%에서 36%? 36% 이상이면은 보통 다 휘핑은 잘 되고 있지만 30% 아래인 경우는 휘핑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휘핑을 하실 거라면은 지방 함량도 보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맛이 한번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세 가지 크림으로 이제 아인슈페너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인슈페너에 대해 얘기를 드리면 흔히 오스트리아에서 마부들이 이제 열량을 채우기 위해 커피 위에 크림을 올려서 먹던 게 유래가 된 메뉴라고 하는데요. 요즘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크림이 올라간 모습 자체가 좀 예쁘다 보니까 굉장히 유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부터 보면은 먼저 생크림, 동물성 휘핑크림, 식물성 휘핑크림이고요. 생크림은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크림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무 첨가물도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휘핑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크림이 이렇게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그 커피와 섞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휘핑크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생크림보다는 모양이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얘도 이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덜 번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마지막 식물성 휘핑크림 같은 경우는 위에 크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저가 케이크집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크림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덩어리진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 자체로는 사실 카페 음료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베이커리 쪽이나 디저트 쪽에서는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흔히 카페 음료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모양 유지력이나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게 싫다거나 어느 정도 그거를 조절하고 싶다면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하고요.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그럼 하나씩 이제 먹어보면서 맛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크림으로 만든 아인슈페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어볼게요. 젓지 않고 먹으라고 하는 카페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한번 저어봤고요. 크림이 엄청 내려와서 섞이기 시작하는 게 보이시나요? 먼저 굉장히 고소하고 크림 자체가 묵직합니다. 단맛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커피하고 어우러지는 것도 양쪽이 뭐 껄끄러울 것 없이 굉장히 잘 섞여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크림이 점점 더 녹아 내려가면서 커피가 약간 어떤 믹스 커피처럼 프림 들어간 느낌으로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은 들긴 합니다. 네, 맛은 너무 맛있고요. 다음은 동물성 휘핑크림을 먹어볼게요. 따스푼 한 번만 씻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 동물성 휘핑크림으로 만든 아인슈페너를 먹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만 저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얘도 이제 녹아 내려오고 있긴 한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색깔 자체가 얘가 훨씬 크림이 섞여서 밝고요. 얘가 그래도 크림이 섞였지만 얘보단 조금 더 어둡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크림이 살짝 겉돌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커피가 들어올 때 크림이 같이 좀 이렇게 어우러져서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동물성 크림으로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림이 살짝 겉도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와 어우러지지 않아서 크림의 그 느끼한 맛이 조금 더 많이 느껴져요. 근데 뭐 여전히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먹기 싫게 생겼거든요. 만약 이거를 음료에 쓰신다면은 휘핑을 정말 조금만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응고되기 전에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아인슈페너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맛은 완벽하게 겉돌고요. 어릴 때 마트에서 사 먹던 약간 저가 케이크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딱딱하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크림의 맛인데요. 요즘은 굉장히 접하기 힘든 맛이라 약간 향수가 불러일으켜지기도 합니다. 우린 이런 케이크를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런 맛이고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크림의 모양은 정말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얘를 약간 비율을 어느 정도 줘서 섞었으면은 모양을 낼 때는 분명한 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이 두 개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네, 우유와 크림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카페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재료들인데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오늘은 크림을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카페를 뭐 하실 분이나 카페를 하고 계시거나 뭐 홈카페를 좋아하신다거나 한다면 각 크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직접 실험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뭐 커피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만들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